자, 이번 시간에는 단일화라는 주제로 경기도 평택을 부산 북갑 또 울산은 이제 광역 시장인데 울산도 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의 단일화 현재 흐름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문제로 두 분 의견 좀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경기도 평택을부터 한번 살펴보죠. 경기도 평택을 지금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5파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 자유화혁신의 황교안 후보 이렇게 5명. 이 당대표가 조국, 김재현, 황교안 3명은 또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김용남, 조국, 유이동, 황교안 각각 이제 단일화가 처음부터 네. 언급이 됐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김용남 두 후보 사이에는 일단 뭐 상당한 감정의 골이 지금 이미 형성이 된 데다가 조국 후보는 민주당 귀책 사유도 있고 하니 네. 출마를 하지 말아라. 애초에 그런 입장이었고 출마를 하더라도 조국 후보가 좀 압도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기대를 했는데 네. 기대와 다른 공천이 이루어졌고 하필이면 과거에 조국 후보 저격수였던 그러니까 악연이 있는 국민의힘에서 건너온 김용남 의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에 대한 정체성 공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간에 이 논란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기가 단일화가 어려운 거는 그런 감정 문제도 있지만 네. 단일화를 안 하면 패한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남, 조국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 2등이고 그리고 이제 유이동 후보 이렇게 순서가 그렇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단일화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지금 유이동, 황교안도 단일화되기 쉽지 않은 게 황교안 후보는 그 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탄핵에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의 입장이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하고도 많이 달라요. 네, 네. 그런 후보하고 단일화를 전제로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유이동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 선뜻 택하기 어려운 그런 방향이고 여기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알아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사퇴하고 지지선언 하거나 이런 건 그런 바람인 좋지만 것 같아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도 뭐 합당 이런 걸 거론을 했어요. 다만 그 진위가 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전제로 자기로 밀어달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유이동 후보로 밀어주겠다는 얘기인 건지 지금 황교안 후보 병원 입원했거든요. 네. 광화문에서 단식하다가 뭐 개헌 반대. 저는 출구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느낌상. 왜냐면 황교안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당선되기에는 어렵고 뭐 10% 안팎 나오더라고요. 네, 괜히 뭐 보수 분열 책임 이런 것만 뒤집어 쓰고 본인도 어쨌든 본진에 복귀해서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 같은 걸 좀 열어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기로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 이제 보통 단일화를 하는 경우가 이제 그 당대당 차원에서 결정했을 경우가 있고, 네네. 당대당은 아니더라도 이제 후보 간에 서로 다 네네.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당대당도 아니고 후보 간의 이 단일화도 아니라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아래로부터의 어떤 단일화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권자가 사표 심리 이런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이 돼서 특정 후보한테 표를 몰아줌으로 해서 이렇게 단일화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서로 다 이제 단일화가 그 승리의 어떤 기본 관건인데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양 진영이 범여권이나 범야권이나 다 단일화를 해야 되는 후보들이 복수로 있었을 경우에 이것이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상대 진영도 단일화를 촉발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예가 저는 평택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국 후보는 본인이 지금 민주당 후보다 사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민주당 후보다. 맞아요. 그리고 김용남 후보는 국민의힘 사람이지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일정 부분의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상대적으로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하고의 감정의 요로는 깊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후보 간에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쉽지 않을 거다.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보수의 어떤 단일화가 먼저 일어나면 이제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범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데 그런 이제 여론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김용남, 조국 두 후보 간의 현재 감정의 골 가지고는 어려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단일화 흐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반대 진영도 같이 그렇게 움직일 거다. 그렇게밖에 현재는 저는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설령 단일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진보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잠재적 실리를 고려한다면 민주당이랑 하는 게 맞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김용남 후보, 김재원 후보 간의 단일화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건 뭐 미약 하나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유이동 후보가 앞서가가지고 이게 이제 판 깨진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진다. 네. 뭐 이런 상황이나 그런 그 정세 위기의식을 판단이, 느끼면 네, 정세 판단이 이루어져서 위기의식을 느끼면 그러면 어떤 모종의 결단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부산 북갑 한번 짚어보죠. 부산 북갑 여기 3파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 이렇게 3파전인데 요즘에 뭐 부산 북갑 이번 6.3 재보궐의 가장 핫한 지역구라고 봐야죠. 부산 북갑 박민식 후보는 꿈 깨라 한동훈 후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일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한동훈 후보 멘트를 보면은 메시지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또 뭐 없다라고 약간 뭔가 나중에라도 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부산 북갑 한동훈 박민식 단일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 북부갑도 단일화가 승패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권 보수 후보들끼리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네. 그 보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네.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면 반대로 하정우 후보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결국은 승패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북갑은 어떻게 보면 구도가 저 평택 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뚜렷하죠. 예, 예. 그러면 그 좀 선거 상황은 그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비슷해요. 여론 지표상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일화가 안 되는 구도죠. 서로 다 네.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적에 지금 이제 장동혁 그 대표하고 거기 당권파들은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한동훈 잘 되는 건 못 본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하고 만약에 박민식 후보하고 단일화 협상을 벌이고 단일화를 위한 어떤 조사에 들어갔을 적에 박민식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아마 단일화를 계속해서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저께 그 개소식에 온 그 중진들 그래서 사실 박민식 후보를 지원하기보다는 한동훈 후보 안 됐으면 바람으로 나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건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현재 여론 지표상의 흐름이 계속 갈 경우에 하정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래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 해라는 압력이 발생하고 특히 이제 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의 고정표도 본인이 잡아야 되고 또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현재 보수에서 이탈한 중도 보수나 보수 성향의 중도표 이 표들을 갖고 와야 지금 전재수 후보하고의 어떤 대결에서 승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두 후보 어쨌든 북갑의 단일화라는 부분이 중도 보수까지 해서 전체 보수의 확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강력히 원할 거고. 그다음에 어저께 그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9명인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지면 전체가 17명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반대로 8명은 안 온 거예요. 그럼 이 8명은 단일화를 원하고 통합을 원하는 의원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의원들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이것이 그 박민식과 한동훈 후보의 누군가 두 후보 중에 누가 특정하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정우 후보한테 유리한 흐름으로 간다고 한다면 후보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올 수가 있죠. 네.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당과 관계없이 아래로부터의 어떤 단일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국값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뭐 여전히 지금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는 정치 상황적으로는 단일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다.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후보 간의 지지층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또 조금 강경한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제 한동훈 후보는 합리적인 그런 보수층과 이제 중도층 여기 지지가 혼합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경우에 서로 간의 단일화에 대해서 지지자들 간에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보가 그걸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단일화해도 시너지가 안 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받는 지지의 산술합이 단일화했을 때 안 나와요. 아하. 네,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지지층 이탈이 단일화, 그러니까 가상 양자 대결을 물어보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양측의 적대감이 너무 높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 그 개소식에 국민의힘 중진들 많이 가가지고 여러 발언도 했는데 그냥 한동훈 낙선 그 기원 대회였어요. 네. 그 박민수 후보 개소식의 그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다가 이제 장동혁 대표가 특히나 그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하고 만약 그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돼서 다시 국민의힘에 복귀한다 재앙이잖아요. 장동혁 대표나 현 지도부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할 거고 박민식 후보도 2년 뒤 다시 총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설프게 단일화해가지고 내주면 본인이 되면 좋은데 본인이 될 가능성은 뭐 절반 혹은 그 이하잖아요. 네. 어설프게 단일화해서 내주면은 진짜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 내부가 어떤 정치적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다. 네, 뭐 너나 나나 뭐 똥 묻고 개 묻고 마찬가지인데 네가 뭐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야 이런 게 지금 일반적 심리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안 돼요 이게. 그런 네. 권위가 없는 거죠. 단일화를 이끌어낼 만한. 아하, 예. 그렇게 보면은 그냥 3자로 갈 수도 있고. 이제 하정 후보가 그럼 유리하죠. 3자로 가면은 뭐 민심 단일화로 막판에는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네. 그러려면 그 조짐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지금은 팽팽하거든요. 네, 네. 여론조사에 보면 거의 지금 동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되는데, 통상은 예상키는 네. 한동훈 후보 쪽으로 좀 쏠림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했어요. 초반부터. 근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게 한동훈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비토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지금 여론 흐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거는 한 후보로서는 넘어야 될 과제인데 그래서 뭐 정영근 그 전 의원 같은 분을 후원회장으로 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또 다른 부작용과 논란을 부르고 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단일화 주목되는 지역이죠. 울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울산. 여기 지금 4파전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그리고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 무소속 박맹우 후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김상욱 후보와 김종훈 후보 그리고 이제 박맹우 후보와 김두겸 후보 요 단일화에 따라서 판세가 상당히 출렁일 수 있는 곳이 울산입니다. 이 의원님이 울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저는 아마 지금 상당 부분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진영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도 이제 단일화를 하는 진영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 지금 초기에는 단일화 없이도 사실 이제 민주당 김상우 후보가 리드해 나갈 거라고 봤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에서의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판세는 단일화 없이는 김상우 후보는 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개인 경쟁도 오히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한테 뒤지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박맹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컷오프돼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나 뭐 이런 심리로만 이제 출마 선언하는 측면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본인은 이미 울산시장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김두겸 후보하고 박맹우 후보 간에 보수 후보 단일화는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급물살을 타는 흐름이 엿보인다라고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으면 역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김상욱 후보하고 김종훈 후보도 단일화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단일된 후보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안 하면 진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울산은 아마 그런 또 단일화의 이런 전례들이 그런 정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양 진영 다 아마 무난하게 단일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김종훈 후보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어요. 거의 뭐 어떤 때는 지지율이 김상욱 후보보다도 아니 왜냐하면 저분이 국회의원도 했고 구청장도 했고 뿌리가 확실히 있는 거죠. 이 본인의 그 북구의 동구하고 북구의 기반이 상당해요. 네네. 근데 민주당이 그러면 당이 움직여서 이게 진보당하고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김상욱 후보한테 네가 알아서 하세요예요. 지금 민주당 그렇죠. 중앙당의 태도가 그렇죠. 그런데다가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금 굴러들어온 김상욱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아, 들리는 소문으로도 선거에 손을 놨다라는 소문까지 들려요. 그게 화학적 결합을 하기에는 시간이 네. 너무 짧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험지에서 민주당을 일궈온 사람들일수록 그런 자존심이나 이게 굉장히 강한데 네, 네. 갑자기 이제 김상욱 후보가 모든 걸 가져가 버린 상황이 그런데다가 이제 그러면 잘 이걸 달래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통합하고 존중하고 이러면서 크게 포용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과정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김상욱 후보가 굉장히 고립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당으로부터도 고립돼 있고 지역에서부터도 고립돼 있고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예,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뭐 송영길 후원회장 그것만 믿는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가 지금 당권파는 아니잖아요. 아, 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가져갔더라고요. 진보당 입장에서는 김종훈 후보가 상당히 열세면 뭐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래도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냥 접을 수도 있는데 아니 김종훈으로 단일화돼도 이길 수 있는 선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네. 김종훈 후보가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거고. 진보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게임을 해봐야 된다 끝까지 여론조사든 뭐가 됐든 뭐 이런 생각이 확고하고 네. 김종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정치적 협상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바탕이 지금 어려워요. 그런 거를. 그렇다고 무슨 뭐 그 보궐선거 후보 자리를 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 구청장을 그냥 진보당한테 줘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고 마지막 가서는 정말 이제 초읽기 몰려가지고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길지 몰라요. 예, 예.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오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